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딸을 위해 싸준 도시락 하나가 미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송두리째 바꿨다고 하는데요. 낯선 미국 땅에서 편견과 싸우던 엄마와 딸이 학교 최고의 인기 스타로 떠오르게 된 이야기. 작은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미국 전역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평범한 한국 엄마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서울 강남에서 15년을 살았던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미국 발령 소식에 처음엔 멍했습니다. 뉴욕 근교의 작은 마을 메이플우드로 이주하게 되었죠.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저의 일상, 친구들과의 관계, 딸 서연의 학교 생활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큰 기회라며 좋아했지만 저는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요. 영어도 서투른데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서연이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침내 낯선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고층 아파트와 24시간 편의점, 늦은 밤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는 서울과 달리 메이플우드는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울창한 나무들과 넓은 잔디밭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 낯선 풍경 속에서 저는 고독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워 가슴이 아릴 때가 많았죠. 이사 첫날 집 안을 정리하면서 문득 서울의 우리 아파트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집 넓고 좋다. 내 방도 있고 뒷마당도 있어. 12살 서연이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새로운 환경에 금방 흥미를 보였습니다.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이의 적응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집안 정리부터 필요한 생활용품 구매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한국과 다른 식재료들에 당황했지만 다행히 한인마트도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죠. 그곳에서 고추장, 된장, 김 같은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할 수 있어 안도했어요. 서연이의 학교 입학 준비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메이플우드 초등학교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첫 방문날 에밀리 교장 선생님은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환한 미소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서연이가 영어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이었지만 한 발자국씩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학교 투어 중 저희는 학교 식당도 들렀습니다. 그날 급식은 피자와 감자튀김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학교 급식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며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죠. 옆에서 듣던 급식 담당자 로즈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지었습니다. 서연이의 미국 학교 생활이 시작됐고 첫 며칠은 기대보다 순조롭게 지나갔어요. 영어가 서툴러도 선생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몇몇 친구들도 서연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급식 못 먹겠어. 서연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음식을 가리지 않던 아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연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매일 피자, 햄버거, 핫도그. 너무 느끼해. 그리고 채소도 별로 없어. 한국 급식처럼 반찬이 다양하지 않아서 먹다 보면 질려. 서연이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한국 학교 급식은 밥과 국, 여러 반찬으로 영양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 급식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위주로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었죠. 저도 미국 음식에 적응하느라 속이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김밥 도시락 싸줄 수 있어? 이 부탁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미국 학교에서 한국 음식을 꺼내 먹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걱정됐죠. 어린 시절 외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던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서연아, 학교에서 김밥 먹으면 냄새 때문에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반에 인도에서 온 프리아도 카레 도시락 가져오고 중국에서 온 메이도 자기네 음식 가져와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서연이의 말에도 여전히 걱정이 됐지만 아이가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시금치와 당근을 볶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김 위에 밥을 펴고 준비한 재료들을 얹은 뒤 정성껏 말았습니다. 칼로 썰어 예쁘게 도시락통에 담았죠. 와, 엄마, 이거 진짜 맛있겠다. 서연이는 김밥 도시락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미국 친구들 앞에서 김밥을 먹는 서연이가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점심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도시락은 잘 먹었을지 궁금했죠. 오후에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예상과 달리 활짝 웃으며 들어왔어요. 엄마, 대박이었어요. 친구들이 내 김밥에 엄청 관심 보였어요. 처음엔 이게 뭐야? 하면서 신기해했는데 맛보더니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앨리슨이랑 잭슨은 내일도 가져오라고 했어요. 서연이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친구들이 김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도 김밥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참치마요 김밥으로 준비했죠. 서연이가 특히 좋아하는 맛이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 담당 로즈 선생님이 내 도시락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교 규정에 어긋난다고요. 급식실에서 판매하지 않는 음식은 학교에 가져올 수 없대요. 내일부터는 도시락 못 가져오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로즈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다소 엄격해 보이는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알레르기 문제도 있고 위생 문제도 있죠.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아닌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도 도시락을 가져온다고 들었는데요. 로즈 선생님은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급식은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이에게 김밥 도시락 없이 학교 급식만 먹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 음식은 괜찮고 한국 음식은 안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다음 날 에밀리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서연이의 김밥 도시락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 생겼다며 글로벌 급식의 날 행사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로즈 선생님의 규정 이야기를 언급하자 교장 선생님은 교육적 목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안은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을 미국 학교에 소개할 수 있다니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제 영어 실력으로 학생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로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밥에 대한 영어 설명을 작성하고 필요한 재료를 리스트업했어요. 한인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구입했고 어떤 종류의 김밥을 만들지 고민했습니다. 전통적인 김밥도 좋지만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변형된 김밥도 준비하기로 했어요. 치즈와 햄을 넣은 김밥, 참치마요, 김밥 등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사 이틀 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로즈 선생님이 글로벌 급식의 날 행사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에밀리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로즈와 일부 학부모들이 행사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외국 음식이 급식을 망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행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학부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제가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학부모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 교장 선생님이 글로벌 급식의 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서서 김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영양학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로즈 선생님은 이국적인 음식이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냄새 문제와 알레르기 반응을 우려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김밥은 특별히 강한 냄새가 나지 않으며 알레르기를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의외로 몇몇 학부모들이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에서 온 학부모들이 자국 음식 문화도 소개하고 싶다며 지지해 주었어요. 에밀리 교장 선생님은 시범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셨고, 반대 의견을 가진 학부모들도 이 절충안에 동의했습니다. 글로벌 급식의 날 행사 당일 학교 체육관에는 여러 나라의 부스가 설치되었어요. 저희 한국 부스에는 전통 김밥, 참치마요 김밥, 치즈햄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저는 김밥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맛볼 수 있게 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이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특히 치즈햄 김밥이 인기가 많았어요. 서연이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엄마를 소개하며 김밥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행사 중간에 로즈 선생님이 우리 부스에 다가왔어요. 그녀는 위생 상태와 보관 방법에 대해 질문했고, 저는 모든 재료가 신선하며 위생 장갑을 착용하여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김밥을 맛보고 감탄하셨어요. 로즈 선생님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밥을 바라보았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죠. 그래도 교장 선생님 앞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는지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맛을 본 순간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처음 맛본 김밥의 식감과 맛이 예상과 달랐던 모양입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그녀의 얼굴에 경직되었던 표정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한 입을 더 베어 물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로즈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의 거부감은 이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다 먹은 로즈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특히 이 치즈가 들어간 버전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해요.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로즈 선생님은 다른 나라 부스도 둘러보았지만 가끔씩 우리 부스를 힐끔거리며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즐겁게 먹는 모습, 서로 나누며 웃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점점 더 고민하는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고수해온 자신의 신념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듯 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로즈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밥이 맛있었고 영양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에 김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에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거부했던 그녀가 이제는 학교 급식에 도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작은 김밥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확장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주 로즈 선생님과 만나 학교 급식에 김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교 급식은 영양 균형 면에서 개선이 필요해요. 햄버거와 피자만으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어렵죠. 김밥은 채소와 단백질이 고루 들어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급식실에서 김밥을 만들 수 있는지, 필요한 장비와 인력은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로즈 선생님은 다음 달에 시범적으로 김밥을 급식 메뉴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학교 영양 교육 시간에 김밥의 영양 성분과 문화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김밥은 메이플우드 초등학교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김밥 급식이 점점 더 자주 제공되었고, 불고기와 잡채도 메뉴에 추가되었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국 음식 도입 사례가 성공적이라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에 두렵고 낯설었지만 용기를 내어 한국 음식을 소개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선생님의 태도 변화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일주일 후 신문에 한국 엄마의 도시락이 학교 급식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우리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아내었고, 문화적 다양성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로즈 선생님도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변화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이 미국 학교 급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와서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어요. 놀랍게도 뉴욕 교육청에서 저에게 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 학교 급식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매일 다른 메뉴, 식품 군별 균형, 제철 식재료 활용 등 한국 급식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아이디어 중 일부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고 한국식 급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뉴욕시 여러 학교에서 시도되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제게 한식 요리 교실을 열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뻐 수락했어요. 매주 토요일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김밥, 불고기, 잡채, 떡볶이 등 다양한 요리를 배웠습니다. 요리 교실은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뉴욕 타임스에서도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중에 기자가 서연이에게도 질문했고 서연이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인터뷰 사진 촬영을 위해 저는 김밥을 만들었고 서연이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날 라이프스타일 섹션에 큰 사진과 함께 김밥 혁명 한국 엄마가 바꾼 미국 학교 급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고 심지어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와 서연이를 한국에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싶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서연이의 김밥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적응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게 되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한국 교육부의 초청을 수락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서연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다문화 교육 컨퍼런스에서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김밥 하나가 학교 급식 개선과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저희 사례가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아 보람을 느꼈어요. 서연이도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미국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이야기, 김밥 도시락을 통해 오히려 인기를 얻게 된 과정,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졌다는 솔직한 고백까지. 서연이의 발표를 들은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한국 방문 중에 여러 학교도 견학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직접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영양사와 조리사가 매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며 아이들의 식습관 교육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에 도입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더 많아졌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 교육청은 모든 공립학교에 월 1회 글로벌 급식의 날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돌아가며 소개하고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저희 학교의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았다고 했어요. 또한 교육청은 학부모 문화대사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문화대사로 임명되어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이플우드 초등학교의 급식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밥과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인도 커리, 이탈리아 파스타, 멕시코 타코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정기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급식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포스터가 걸렸고 식사 시간에는 해당 나라의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로즈 선생님은 이제 학교의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학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에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 다양한 문화의 음식이 어떻게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이 놀라웠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어요. 여러 문화 행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한국 문화 클럽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더 이상 다른 문화에서 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남편 지훈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걱정했지만 점차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요리사요. 서연이의 눈빛에서 확신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은 김밥 도시락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딸이 학교에서 잘 먹길 바라는 평범한 엄마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네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김밥처럼 여러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다문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은 이제 자신감과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낯선 땅에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며 새로운 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연이의 김밥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미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꾼 한국 엄마의 작은 도시락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낯선 환경에서 편견과 두려움을 마주했지만 작은 김밥 한 줄의 용기가 학교를 바꾸고 지역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한식이 가진 뛰어난 영양학적 가치와 정성,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따뜻한 마음이었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그 안에서 세계를 향해 당당히 문화를 전하는 사람들. 이 멋진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